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에서 방송 부장 맡고 있는 도부장입니다. 오늘은 테마부서의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더 앞서셨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반도체 실적이 그나마 좀 상승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나는 어떤 전략을 좀 펼쳐가면 좋을지 고민이신 우리 신입사원 부서원들을 이제 토대로 우리 부장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각자 도생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떤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방송 중에 저희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고요. 회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 혹은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렵지만 우리 부서는 어렵지 않다. 테마부의 이주현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좀 회의를 진행해 갈 텐데 테마부 이번 달 실적이 어떤지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 테마부는 요즘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시장이 죽쓰고 있기 때문에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뭐 하락장에도 강한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로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네. 맞지 않겠나 싶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하락장에 좀 더 강하게 주도주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테마주들이 수급이 쏠린 종목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뭐 알고 계신 것처럼 네.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장에 마음이 더 푸근하고요. 맞아요. 상가 가는 종목들도 뭐 급등주들도 더 잘 나오고 또 급등주들도 시세가 좀 연속성 있게 더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하락장이 더 좋아요 보다는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다들 다 같이 수익을 내야 되는 네. 상승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민심을 조금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셨네요, 우리 테마부에서. 그렇죠. 이제 투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민심이 예. 중요합니다. 예, 철이니만큼 네. 민심을 좀 살피는 우리 테마부 네, 이야기를 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이 좋을 때야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희 방송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트리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걸림돌이 될 만한 이벤트들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 걱정이 앞서는 요즘인데 이번 주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 CPI 지수도 좀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할 텐데 이번 주 장에 대해서는 좀 평이하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테마부는? 저는 일단 시기적으로 3월에 이제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되냐 마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날 거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0.5%를 상승한다라는. 네. 3월은 무조건 올릴 거다. 그렇죠. 기존에 네. 이제 25bp에서 이제 50bp,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네. 뭐 어저께 미증시 조정받았을 때는 이제 그것 때문에 빠졌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반등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 흐름 좀 이어지는데 이걸 시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3월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금리 인상에 의한 충격으로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월 셋째 주나 넷째 주까지는 반등 흐름을 좀 괜찮게 이어가다가 그때부터 해서 이제 3월이 다가오니까 연준에서 뭐라고 얘기할까라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지수를 예로 들자면 예. 상승 이후에 조정, 그러니까 이중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는 아마 뭐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차트로 제가 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안 켜놨네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 네. 줄 알았는데. 예. 자, 보시면 차트에
코스피 지수가 지금 조정을 이미 선반영해서 꽤나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뭐 이게 사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하락이 끝났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실적 장세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금리 인상하면서 어떤 그 지표들에서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잡힌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기업들 실적 보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못해도 횡보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눈에 보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트렌드상 하락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트렌드를 완전히 이제 상승 트렌드로 전환시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반등 시에는 현금 비중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보면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이 요번에 이제 저항이 되었던 구간이 2,800포인트였잖아요. 그리고 2,900포인트 박스권 흐름 지지하다가 이렇게 깨고 내려왔는데 제 생각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한 2,900포인트 정도까지 최고치로 생각을 하면 그 정도 부근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마 2월 한 달간 요렇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될 것 같고요. 3월 달 들어서면서 아마 요 금리 인상 우려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때 저점 구간을 갖다가 전저점 최근에 이제 잡았던 요 저점을 잡던지 그러면 쌍바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고요. 패턴이 될 거고 요게 이제 조금 위에서 저점을 잡아서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요게 뭐 이중바닥, 1, 2바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런 추세들을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리고 3,000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어떤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으로 시장이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뭐 정말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네. 그렇게 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6월 달이나 7월 달에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델타 변이가 나와서 요게 시장에 굉장히 좀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장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현금 비중 확대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보시면 지나고 보니까 이게 현실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쵸. 그 사이사이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도 예정돼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 델타 변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시장을 하방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유동성 회수를 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우려감에 빠졌다라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그 시기적인 부분 3월 달에 아마 금리 인상 거의 확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을 네. 해요. 거의 99.99%죠. 거의 그럴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못해도 뭐 25bp라든지 아니면 뭐 50bp 정도는 네, 충분히 혹은 그 이상. 네.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 전까지 좀 지금은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 전에는 언제 할지 6월에 할지 5월에 할지 3월에 할지 모르던 시점이었고 1월에 네. 당장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을 보였던 거고 1월 달에 이제 연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3월 정도 이렇게 시기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금리 인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게 불확실성이긴 하지만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이걸 얼만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완전히 알 수 없는 미궁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찾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불확실성이 일부 거치면서 네.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상황이 2월 말 정도까지는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 뭐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뭐 거의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제가 맞출 수 있을지
돈스트라다무스라고 요새 좀 얘기하는 대로 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그 어떤 경제 방송을 봐도 6월 달에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경고를 했던 방송이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유소 네. 이 서울경제TV 시청을 네. 하셔야 되고 특히나 제가 나오는 방송은 당연히 시청을 하셔야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하나의 시나리오로 만들어 둔 거고 네. 여기서 뭐 또 2,820포인트 저항받고 그냥 그럴 저점을 수도 뛰고 내려갈 있어요.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은 불확실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을 100% 시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매한 짓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계속 확대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한 6개월 동안 맞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급격하게 내려왔을 때는 사세요라고 얘기했었어요. 거의 저점들마다 얘기를 드렸고 반등이 나오면 파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요번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정말 뭐 저평가된 종목 저점에 샀다라면 뭐 굳이 뭐 그렇게 이런 이중바닥 확인하러 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 자금 중에서의 한 30-40% 정도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만들어 두시는 그런 하나의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추후에 뭐 3월쯤 다가올 때 또 시장이 빠지면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시장에 대해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뭐 작년부터였죠.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테마부서의 부장님이십니다. 이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는데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 불러주시거나 혹은 이주연 부장님하고 정확하게 불러주시면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지 저희가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테이퍼링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 계좌가 뭘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장님은 도너리 스탁도 하고 계시니까 네. 예, 우리 부서를 또 먹여 살려야 될 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홍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시장이 오랜만에 좀 양시장 모두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시장도 이야기를 같이 해봤고요. 그렇다면 테마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 시장 속에서 움직인 테마를 좀 위주로 보실 것 같은데 아까 금리 인상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볼 섹터가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들었어요. 첫 번째 섹터 이야기 해볼까요? 네, 금리 인상 이제 지난주에도 좀 관련주들이 움직여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또 금리 관련 주들이 좀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움직인 이유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화되고 이제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내는 그런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뭐 거의 코앞으로 이렇게 다가와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 관련주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증권이나 보험주들도 다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대부분 상승 흐름을 좀 잘 이어가고 있고 뭐 그중에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 이번 하락장 영향 거의 안 받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기다리시면 다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은행주들 다 올라왔고요. 재작년 2020년도 여름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묻어두면 이거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확정적인 이벤트가 정해져 있던 겁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네. 시기적인 부분이 뭐 올해 6월이 되느냐 아니면 연말이 되느냐 아니면 연초가 되느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는 그때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3년도 초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씩 땡겨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뭐 내가 은행주 한 2년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도 굉장히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 손해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은행주였기 때문에 오늘 주변에서 연락 좀 오던가요? 많이 올라서? 그 전에 좀 많이 왔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한동안 또 횡보하고 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러니까요. 다 물어봤을 물어보더라고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세요라고 얘기 드렸는데, 음. 뭐
괜찮습니다. 여전히 괜찮은 흐름이고 지금 뭐 약세장에서도 외인들이 은행주들을 굉장히 많이 쓸어 담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쓸어 담았고 우리가 이제 뭐 보는 뭐 은행주들 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우리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 이렇게 한 3개 정도 탑3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네. 오늘 KB금융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그게 궁금하죠. 다들 이게 얼마 갈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수혜가 된다 하고 시세가 살짝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재료 소멸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큰 흐름의 추세를 꺾어서 내려가는 흐름이냐 하면 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시적인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료적인 측면이 항상 현실화되었을 때는 그게 이제 미리 주가가 선반영했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벤트가 진행이 됐을 때는 반대로 주가가 흐르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3월에는 정리를 좀 단기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두셔도 되는데 일단 목표치를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근데 목표치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일정이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일단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을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했으니까 이제 더 좋아지겠지, 더 가겠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럴 때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월봉을 한번 보면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7만 원대가 정고점이었거든요. 네. 이때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미국에서 이제 금리도 단계적으로 계속 인상을 시키고 있었고 15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좀 상승이 쭉 흘러왔는데 기술적으로 딱 봐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연준에서 이제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면 뭐 상승 흐름은 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추세 부러지지 않는다라면 네. 그냥 추세대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월봉상에서 5파가 진행이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고 나면 조정을 거쳤다가 맞아요. 또다시 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상승할 요인이 있다라면 가는 건데 지금 이 5파가 진행 중인데 5파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7만 원 정도에서 7만 원을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매도를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상승할 때 뭐 1파와 2파의 뭐 상관관계로 인해 가지고 대충 상승폭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3파와 5파의 N자 상승 흐름을 보게 됐을 때도 대략적으로 한 7만 원 부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저항인 7만 원이 분명히 존재하는 위치에서 정고점이라는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봤을 때 2월달 지나온 3월달 정도 이번 달과 다음 달 은행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좀 상승 릴리를 펼친다라면 그런 구간에서의 저항이 예상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금융 지주도 보면 이제 월봉상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상장 이후에 최고점 부근이 16,000원입니다. 이 구간을 저는 넘어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넘어선 이후에 아마 KB금융과 따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네. 비슷하게 갈 거기 때문에 KB금융이 한 7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거래가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든지 네. 그런 흐름들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은행주들 이제 비중을 갖다가 좀 축소할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렇게 은행이 3개나 있는데 다 따르게 봐야지 왜 같이 보냐면 그러니까요.
이슈로 인한 상승입니다. 실질적인 실적은 계속 받쳐주지만 예. 이 은행주들은 실적은 기존에도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붙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지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신한지주가 지금 보면 제일 세 종목 중에 맞아요.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약하네요. 네. 그런데 뭐 요것도 거의 뭐 대장주와 비슷한 흐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뭐 44,000원 정도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구간을 뭐 대충 기준으로 그렇게 좀 삼아 보셔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서 네. 43,500원, 44,000원 뭐 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저항대에서 아마 KB금융도 7만 원 정도 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일단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뭐 보유하신 분들, 은행주도 보유하신 분들 나중에 궁금하시면 뭐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수시로 또 그 가격대 왔을 때 또 한번 관련주들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이 메이저 종목들을 좀 위주로 오늘 봐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오늘 다 여러 가지 뭐 개별 이슈 포함해서 금리 인상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세 종목 다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 뭐랄까요? 금리 인상 수혜주 이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몰랐던 종목 중 우리 전문가님이란다. 부장님께서 네. 예. 우리 부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테마부에서 이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KB금융이 오늘 같은 섹터 안에서 좀 가장 크게 오른 줄 알았더니 이 종목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종목이죠? 이 지금 금융주들 중에서 이제 뭐 보험주라든지 그 증권주라든지 제가 뭐 다 돌려본 건 아닌데 뭐 지난주에 제가 요 금리 인상 관련주들 이야기 드리면서 요 종목을 잘 보시라고 얘기 드렸던 거 바로 상상인이었죠. 좀 강력하게 더 이야기해 주시지. 그때 사도 좋다라고 이 조정 네. 나오면 맞아요. 그날로 이야기하셨죠.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한 21선까지라고 딱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제 거의 저점 만들고 지금 이렇게 또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은행주들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상인 저축은행을 두 곳이나 가지고 있는 회사고 매자님 투자하고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도 좋고 지금 회사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을 뭐 단타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샀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올라서 팔았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점에서 잡았으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단타는 이런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거래 대금이랑 변동성이 큰 종목들로 하시는 게 좋고 요건 이제 저점에서 딱 잡았다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요거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시총이 10조가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작아요. 상상에는 네. 5천억 정도 되는 소형 주거든요. 뭐 제주은행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은행도 있고 지역은행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시세 없이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쫙 돌리는 그런 흐름에 있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공략을 해서 뭐 일정 부분 뭐 한 20-30% 정도는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총이 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주들이 랠리를 펼치게 됐을 때 네.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뭐 접근하기에 네.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언급을 좀 해주셨던 상상인의 저점 가격대가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었던 걸까요? 적정 매수가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드렸을 때 요 21선 부근 저점 구인 그러니까 8,750원에서 뭐 한 8,900원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 차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저항은 있지만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저평가되어 있고 수익성 굉장히 높은데 지금 뭐 은행 섹터들이 다 금융 섹터들이 다 좋다. 그러면 사봐야 된다. 대신 올라갈게.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부분 확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라갈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려올 때 그런 확신이 있다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께 매수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차트적으로는 이제 요 단기적인 1월달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일단 올라갔죠.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게 시장이 부러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찾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올라가는 종목을 사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이런 종목을 또 보셔도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1월 달에 8,750원, 8,800원 정도 이제 저항을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었는데요. 요 저항 자리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항상 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몇 %라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긴 해요. 네. 그런데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주가 흐름을 쭉 보면 이 캔들들의 몸통들 대비해서 좀 더 크게 나온 거, 그리고 거래량이 평균 대비해서 좀 크게 몇백 % 이상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장대 연봉이 나왔을 때 기준 자리, 이 장대 양봉이 출발한 시점 그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보면 지금 위아래로 지금 굉장히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부터 올려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해버린다라면 아마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정말 싸게 사봐야 한 9,200원, 9,250원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갭 상승 출발하지 않고 갭 하락 출발해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최대한 저점 구간인 뭐 한 9,000원대 부근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접근하셔도 괜찮다 싶으니까 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에 사지 말고 제발. 분할 매수 네. 내려올 때 올라갈 놈이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종목은.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종목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최저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최대한 분할로 천천히 매수를 하면 결국 저점을 잡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확정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죠. 언제 갈지 그 차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메이저 금융주들 이외에도 이렇게 상상인 같은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가격대선까지 좀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관련돼서 혹시나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네, 왜 한탄 섞인 한숨을 내시는 거죠? 부장님? 제주은행도 너무 좋네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럼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듣는 걸로. 오늘 그 긴급 체포 가능한가요? 할까요? 예. 제주은행 너무 좋아 보인다. 네, 제주은행을 긴급 체포하는 걸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주은행을 보고 계시다가 네.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제주은행 너무 좋아 보여서 이거는 내가 가져가야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금융주 안에서도 네. 왜 금융주나 이런 거 재미없으면 난 안 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봐야 될 때다라고 좀 테마부에서 명확하게 시그널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은행. 약간 테마부에 맞게 상상인 네. 같은 경우는 잔잔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을 오. 보여줄 수 있어요. 오. 기존에 굉장히 급하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하고 네. 지금 저항에 갇혀 있는 부분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이고 시가총액이 2,200억으로 더 작습니다. 다만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뭐 큰 엄청난 대박을 노리고 들어가기보다는 예. 그냥 적당하게 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저점 분할 매수 정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매수가는 뭐 내일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포 종목이 나왔습니다. 제주은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과연 캐스팅을 하신 만큼 이 종목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종목에 놓고 함께 보시거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섹터가 더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어떤 이야기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뭐
오늘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좀 불안감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고 네. 확진자 수가 뭐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제가 눌림을 항상 만들고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한 4만 명대 생각을 했는데 5만 명대로 그냥 바로 네. 지금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공포감이 드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신경은 좀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어디 그럼요. 나갈 때마다 제가 방송할 때도 사실 신경 꽤나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계속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단키트들이 수요가 부족했더니 진단키트주들이 확 올라가고 지금 또 그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키트가 필요한데 맞아요. 요게 한 15,000원 정도 하나 봐요. 저렴한 거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또 정부에서 이제 각자 도생해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폭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뭐 삶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렇죠. 게 중증 환자 위주로 하다 보니 예,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이제 이 두 배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폭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고위험군에 있는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키트를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한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정부에서 뭐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이나 건강하신 분들께서는 뭐 이런 산소 포화도라든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좀 이 구매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커머스에서 검색을 하는 조회수가 대략 뭐 한 100회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500회 정도로 지금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가격도 지금 뛰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생각했을 때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했던 그리고 예전에 초창기에 마스크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던 그 흐름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 네. 메디아나와 메가이CS 그다음에 CU 메디칼이 있습니다. 근데 세 종목 다 이 산소 포화도 관련된 종목들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산소 호흡기 관련된 종목이고 유유제약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가가지 못했지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 크게 시세를 좀 줬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 사회적 이슈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코로나19 네. 관련주들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약주들도 대부분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해열제라든지 어떤 이런 의약품들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 상비약 같은 거 갖춰두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결국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아마 이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도 이제 자가 치료 받게 되면 집에서 원격 진료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시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섹터가 있고 이 네. 코로나19 안에서도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오늘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또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 보면 요 안에서도 이렇게 테마들은 또 순환매가 조금씩 돌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함께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장 전에 또 5만 명 확진자 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이 오늘도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추운 날씨가 지속될 때부터 제약바이오는 한번 갈만하다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관련돼서 탄력을 받아 움직였던 종목들 짚어드렸고 그런데 참 요즘 시장이 이 테마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이렇게 올랐는데 또 리오프닝 관련주도 같이 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이 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게 이제 뭐 중대본에서 계절 독감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날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확 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이었구나. 금요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번 달 말
지금 질본에서 10만 명 넘어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의료 체계가 버텨낼 수 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힘들죠. 네. 그렇다라면 이제 좀 증상이 미미하거나 그냥 이렇게 면역력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질병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자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거죠.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까 각자 도생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네. 이제 서로 조심하고 각자 알아서 이제 필요한 것들 물품들 준비하고 해서 크게 뭐 심하지 않다라면 잘 버텨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앵커님처럼 슈퍼항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 진짜 코로나19 끝나면 뭐부터 제일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여행 가고 싶죠. 여행. 네. 여행 지난번에도 여행 계속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는데 누구랑 가고 싶으신 거예요? 가족들이랑도 가족들이랑. 가보고 싶어요. 그죠? 네. 저는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혼자 가고 싶으세요, 혹시?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아이와 함께 이제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좀 마음 편하게. 동물들 막 있고 맞아요. 이런 곳에 좀 편하게 사파리를 좀 데려가고 싶고 막 네.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수영장도 이제 워낙 맞아요. 어리기 때문에 이 가보고 코로나와 싶잖아요. 함께 거의 2, 3년을 거다 보니까 수영장도 못 가봤어요. 마음 편하게 이렇게. 못 가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이렇게 풀장 만들어줘가지고 막 거기 굉장히 프라이빗한 데서만 놀았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해주고 싶고 좀 이 음. 아이들은 같이 뛰어놀아면서 그럼요. 가야 되지 네, 않습니까? 마스크 좀 안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하고 싶다는 생각 드는데 아마 다 비슷하실 거예요. 여행 가고 싶으실 거고 뭐 카지노 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죠? 그런가요? 그리고 네. 해외로 또 여행 가시고 싶으신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계실 거고 공연을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맞습니다. 많으실 거고. 아니, 그래서 여행주를 미리 담아두시는 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행주들은 이미 선반영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늦었구나. 주가 조정이 그렇게 또 큰 폭으로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일단 충분히 시세는 더 나올 수는 있다 생각 들지만 다른 종목들보다 그냥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것도 확정적인 이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코로나19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렇게 격리 뭐 이렇게 완화 안 하고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뭐 치료제가 더 좋은 게 나온다든지 뭐 백신이 더 좋은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가 면역이 생겨서 그냥 사라지든지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사례를 봤을 때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인구의 한 20% 정도 감염되고 나면 하향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오늘 수밖에 없는 리오프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관련주들을 이제 묻어두면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바닥에 있을수록 이런 거는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사가 좀 안전하고 탄탄하면 그냥 묻어두고 신경을 안 쓰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들 중에서도 이 조정이 좀 충분히 나온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행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하게 됐을 때 엄청나게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게 되면 네. 관련주들 또 다시 한 번 더 뛸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분명히 다 같이 해요. 공항으로 달려가게 된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강하게 가는 뭐 정말 시세가 센 종목들, 거래대금 크게 터진 종목들은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도노리스탁에서 이야기 드렸던 네. 뭐 아시아나 IDT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한 종목이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수익이 크게 났던 종목인데 AK홀딩스라고 있어요. 애경그룹의 회사인데 기억나네요. 네, 네. 네, 지금 좋지 않습니다. 회사는. 예. 그런데 제가 이 주유소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했던 말 중에 크게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나시나요 혹시 앵커님? 어떤 종목이었죠? 자, 팝퀴즈입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면세점? 아니죠. 아니요? 네, 아니요. 예,
크게 가는 종목들은 어.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아. 종목이 크게 갑니다라고 했었어요. 아, 크게 갈 근데 종목의 조건. 네,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게 아니라 뭐 몇 번씩 얘기를 했던 음. 그런 내용인데 어떤 종목이 크게 간다. 어떠한 종목이 크게 간다. 어떠한? 5글자입니다. 네. 어떠한입니다. 네. 5글자인데 오래 쉬었던?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네. 한 분 추첨해서 아, 네. 정답을 맞추시는 분 한 분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커피 네. 쿠폰 보내드리도록 예,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올라왔나요? 올라올지. 일단 저도 그러면은 방송에서 지금 채팅을 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 쉬었던 아닙니까? 오래 쉬었던. 오. 5글자.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보고 계시는 네. 분들 중에 답을 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답을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답을 써주시면 네, 네. 거기서 추첨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송 진행해야 되니까 어떤 거냐 지금 정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최대한 시간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달리는 종목? 이라고 비슷했는데 올려주셨어요. 네. 비슷했는데 달리는 종목 아닙니다. 실적이 좋은 땡입니다. 아닙니까? 자, 죽다 살아난 종목이 크게 간다. 얘기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으셨겠죠? 네,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네, 제가 나네요. 시간 체크해서 네. 정답을 미리 말씀하신 분은 네, 이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노란 톡 하고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항상 보면 우리 흠슬라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회사가 적자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실적이 빵 터지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설이었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위메이드 봐봐요.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2,500억인가 3,500억인가 깜짝 그랬는데 놀랐어요. 네. 회사 정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되는 기업들, 특히나 회사가 부실해졌다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AK홀딩스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 애경 케미칼, 그러니까 AK 케미칼. 이름 애경 케미칼인가? 네. 이름 바꾼 걸로 아는데 어쨌든 화학 쪽에서 굉장히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제주항공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주항공은 지금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AK 프라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백화점.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잘 안 가니까 백화점 당연히 힘들겠죠. 리오프닝 관련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항공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 두 회사가 지금 실적을 다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회사들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자회사들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개나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약간 패키지로서 여러분들이 네. 사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지금 월봉으로 딱 보면 완전 대바닥 자리예요. 예전에 저희가 공략해서 한 100% 정도 시세가 나왔었는데 다시 그 가격대까지 이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소형주가 네. 하나 있는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뭐 하는 회사인지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네.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이고 저희가 예정되어 있던 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답을 맞추고 싶으셨던 분들은 아쉬웠을 것 같은데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혹시나 답을 맞춰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선별하여서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 나눠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면 혹은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희 부장님을 놔드리려고 했으나 저희 방송부에서 또 하나의 퀘스천 질문이 들어와서 네, 섹터 하나를 좀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종목인고 하니 철강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야기를 좀 하지 못해서 국내 기업, 철강 기업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 먼저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탄소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관련돼서 철강주가 움직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전국 아닙니까? 네. 이런 에너지 관련돼서는 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철강주들이 살지 죽을지 좀 궁금한데 전문가님 생각 어떠세요?
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내냐에 따라서도 움직임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우리 이제 중국의 일단 그 철강 덤핑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수입을 하는 양을 갖다가 제한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과 좀 타결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늘려줬는데, 네.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부분 때문에 상품 가격들이 다 올라오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 하고 있는 거 인프라 재건축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강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물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탄소 제로 뭐 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철강 생산량을 확 줄여버린 부분들이 있고,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에 뭐 하늘이 파래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후판 가격 상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철강주들 보면 실적이 대부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고 조정도 많이 받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만약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런 부분에서 수출을 하는 부분에 제한을 받던 부분이 일정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일본이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분명 기대감을 안고 관련주들 그렇죠.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도 금리 인상한다라고 되고 실적 시즌으로 돌입하게 되면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가겠죠. 그때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운 경기 정말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역시 바다사나이. 네. 이 해운 경기가 좋으면 결국은 조선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선 경기도 굉장히 좋고 실적들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철판 더 필요합니다. 그죠? 자동차도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팔지 지금 인기가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철강 수요가 없는 더 게 아니죠. 필요합니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저점에서 반등 시장 돌림과 함께 철강주들도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잘 버텨보시고 또 저점에서 한번 공략 노려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테마부 특집이었던 만큼 마지막으로 저희 테마부 부장님께 이번 주 한마디 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네, 매일 아침 8시 한 30분에 제가 도너리스탁이라고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시장에 대한 시황도 짧게 전망을 또 얘기를 해드리고요. 있는데 내일장 전략은 뭐 거기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등 나오면 현금 비중 확보해서 리스크 관리하자.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방 중에 그 제주은행이었죠. 네네. 종목도 체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8,000원 라인까지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혹은 서울경제TV에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테마부 부장님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